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유상증자를 한 이후의 모멘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6일 현재 시각은 2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1670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대응을 지금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유상증자 때문이겠죠. 유상증자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도 오늘 근래에 들어가지고 지구간 이탈해가지고 빠진 지가 좀 됐습니다. 계속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더 심하게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완전 지유간 이탈하고 쭉 빠지는 모습들, 결국에는 한 900포인트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좋진 않다, 긍정적이진 않다. 일단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금리 인상, 형닥으로 디폴트 우려감까지,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스크류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인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좀 성장률이 좀 꺾인다,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 침체가 된다,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우려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할 수 있겠고, 스크류플레이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상층까지 빈곤층이 된다. 약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우려서 경기가 완전히 떨어진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낙폭이 좀 상당히 심한데 5%, 보통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 4%, 5%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은 7%, 8%, 10%, 12%까지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좀 많아요.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수가 빠지면서 낙폭이 확대가 안 되고 그냥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러니 하겠는데, 이게 낙폭을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걸 넘어서서 자금 이탈까지 나오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냐 나쁘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장사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하는 투자 심리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장성 요인들 때문에 좀 부진하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시장 가격에서 사는 것보다 이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이 가격이 6,950원이기 때문에 지금 8,000원이죠. 근데 유상증자 좀 기다려가지고 이 기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있으니까 6,950원, 8,000원대에 안 사고 6,950원에 지금 1주 가지고 있으면 1.15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6,9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서 안 사고 유상증자로 살 것 같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야,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니고서야 유상증자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 심리들.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니까 굳이 시장 가격으로 높이 산다기보다는 내 권리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싸게 사야지, 약간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유상증자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게 11월 3일이죠 3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래 이전이죠. 그러니까 2일에 매수를 한 다음에 3일에 권리락을 맞고 신주수권을 받아지면, 그때 그거 가지고 이제 이날 12월 8일, 9일 이 오후 2시 인출 가능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청약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 청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준수권을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했죠. 유상증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현금 확보가 어떻게 되는가, 유상증자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만약에 자 여기에서 10주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주당 1주를 가지고 있으면 1.15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110주, 10주니까 11주 정도를 한 대략적으로 한 13주 정도씩 이렇게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주당 1.15주니까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지고 있는 10주에서 조금 이상 몇 주 더 얹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저렴하게. 내가 17,000을 갖고 있다. 근데 6,900원 수준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가 절반으로 낮아지잖아요. 여기서 일주를 사고 여기서 일주를 만약에 사면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현금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이 현금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유상증자를 활용하는 게 최선의 수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유상증자를 할 때 권리락이 우리가 이날이잖아요. 이날 3일이 권리락이니까 2일에 내가 주식수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2일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3일 이후에 12월 한 이전에 12월 한 이 권리락 11월 4일에서 12월 한 8일 이 사이에 신주 인수권을 따로 인수를 하는 거죠. 신주 인수권. 이걸 따로 인수하는 거죠. 근데 신주 인수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자, 권리락에서 우리 당시의 주가가 8,000원이다. 8,000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이 6,950원이잖아요. 6,950원. 6,950원에 이 당시의 가격이 8,000원이다. 6,950원에서 8,000원은 만약에 이 주가가 8,000원이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 가격이 신주수권 가격이 1,050원 정도 되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내가 주식수가 별로 없는데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조금 이 가격보다 밑에서 사는 게 이득인 거고 이 신주인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주주권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이게 좀 더 이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고 그리고 시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자 이거보다 좀 더 팔려면 신주주권을 팔려고 하면은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가능하면 팔려고 하는 게 더 이득인 거겠죠. 이게 이 가격이 이 현재 당시 주가 흐름에서 여기 그날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이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런 것들 신주증권을 활용을 하는 거는 권리락 이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내가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별로 몇 주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현금 확보를 뭐 많이 해놨어 굳이 지금 유상증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 옵션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이 옵션들을 활용하면 되는 상황들인데, 이것들을 시장에서 이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외국인도 똑같고 기관도 똑같은 상황들이겠죠. 이전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도 뭐 다 빠지고 있겠다. 뭐 굳이 내가 이 가격에서 안 사도 옵션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 옵션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이거를 평균 단가를 확 낮춰보자. 약간 이런 전략으로 또 가는 게 맞지 않은 상황들인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고 한다면 투자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중복 우려 시선되는 성적표 중국 수요 급감했다라고 7월 30일에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제외해서 다른 시장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을 제외한 중국에서 수요가 절반 이상이 좀 이제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자 10월 6일 기사입니다. 필리핀에서 건설 장비 62대 일단 수주를 했다라고 했죠. 이런 소식들이 나와줬어요. 판매량이 점점 다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량이 올려주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 B, C, D 국가들이 있죠. 얘네 50, 플러스 50. 근데, 이게 중국에서 수요가 급감한 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50, 100, 50, 100. 이렇게 되면은 이 적자, 만회하고, 이게 만회되죠.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토탈 100이 되는 거죠. 토탈 100 되잖아요.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이것들 마이너스 다 해도 이게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래도 다른 신흥국에서 수주가 이렇게 좀 들어와 가지고 신흥시장에서 판매량이 올라가고 이 적자를 만회를 시켜준다면, 제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번 달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적들이 신흥시장에서 좀 올라와주는 소식들이 들려줘야 된다. 근데 이 필리핀에서 62대 수주가 들어왔다. 긍정적인 수주라는 거죠. 자, 두산 현대 건설 기계 역대급 잘 팔린다. 호황기 5년 지속. 뭐 이런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 리스크 회복, 글로벌 건설 기계 시장이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증가가 되고 있고,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리스크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그 의존도를 이제 좀 탈피를 하고 신흥국의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를 한 이후의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 긍정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유상증자로 싸게 사면 되니까, 옵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최선이 되겠죠.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 투자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실 필요가 있겠죠.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김효재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학 현재가 1100원, 1차목표가 1135원, 손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제약 현재가 57,500원, 1차목표가 59,300원, 손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켄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5표가 14,1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5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유 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은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역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